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시험 가기 전 이것만은 꼭 경희대 사회계열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경희대학교 인문 예체능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은 경희대학교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회계열은 명확하게 이제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고 1번 유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사회계열에 대해서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열은 3번 문제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수리논술이 나옵니다. 수리가 가미된 논술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미 사회계열에 지원하신 학생들일 테지만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년도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리논술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 뭐 경희대 사회계열 그냥 멋모르고 지원했다가 수리 있네? 망했네? 이런 친구들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수리가 있고 수리가 약한 친구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번과 2번의 기본적인 논술 유형의 스타일은 같습니다. 1번은 요약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와 나는 인문 예체능계는 가와 나를 비교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회계열은 그것이 아니라 가부터 바까지를 분류 요약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가와 바를 비슷한 관점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사회계열은 거의 대부분 교과서 내에서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사회문화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주냐? 문제 1번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가와 바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겠어요? 가부터 바까지를. 그렇죠. 주제어를 잡아주셔야겠죠. A라는 주제어.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어를 잡아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점 두 번째. 가부터 바까지에 대해서 3, 3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가부터 바까지, 예를 들어서 가나라는 A 관점이고 그 다음에 뭐 나다바는 뭐 A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분류까지 다 해주셨어요. 분류까지 다 해주셨으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가는 왜 A 관점인지, 나는 왜 not A 관점인지, 다는 왜 뭐 not A 관점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기술 순서는 첫 번째 주제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관점에 대한 제시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not A라는 관점, 예를 들어서 뭐 A와는 당연히 반대되는 관점이겠죠. 이 반대되는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 문장씩 해줍니다. 자, 이런 형태로 답안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문제 1번을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경희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술 문제가 어때요? 가장 정확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죠.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설령 지금 논술고사를 좀 많이 준비를 안 한 친구들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네, 그렇죠. 문제 2번은 바의 내용, 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다를 평가해라. 즉, 2개 정도의 내용만 평가하라고 나옵니다. 그쵸? 인문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3개의 내용을 평가하라고 나오는데, 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2개의 내용만 평가하라고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 방식과 채점 유형, 내용들은 다 인문 예체능계와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반드시 이제 안 본 친구들은 인문 예체능계의 강의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내용. 3번은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수리 문제가 나오고요. 수리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리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은 정말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유형이 나오냐? 확률과 통계가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 수열,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얼마나 왜 논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맞는지, 이러한 현상이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수리논술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답을 맞추고 그 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 대한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이제 500자, 600자의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글로써만 쓰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나 문과 친구들은 수리논술은 수식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식이 필요하면은 뭐 해야 돼요? 수식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유를 듣는 것이 좋지, 글로써 계속 안 되는 것들을 뭔가 엄청나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1번부터 3번까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최소한 수리논술에 대해서 40분 정도는 시간 배분을 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회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이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